당신은 지금 80세가 되어 뒤돌아보며 후회하고 싶으신가요? 85세 이상 노인의 97%가 가장 후회한다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30년 경력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가 전하는 80세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인생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5가지 조언을 통해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더욱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은 대한민국의 중장년층이 더 현명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73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40년 넘게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2 자녀를 키워낸 순자 할머니. 큰아들은 대기업 부장이 되었고 작은 딸은 미국에서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 한켠에는 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엄마,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자식들의 말은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순자 할머니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무기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85세 이명순 할머니를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80세에 처음 수채화를 시작해 85세에 전시회까지 연 이명순 할머니, 그리고 30년간 노인정신의학을 연구해온 김영철 교수의 충격적인 조언은 순자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80세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인생의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5가지 조언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40대, 50대 자녀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왔던 효도의 방식이 실은 부모님의 행복을 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80세 이후의 삶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노인이 되어가죠. 하지만 80세라는 나이는 70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30년간 노인정신의학 분야에서 연구해 온 김영철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80세 이후 우리 삶에 찾아오는 4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 바로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이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의 건강 수명은 72세, 여성은 75세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세, 여성이 87세죠. 이 숫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균적으로 남성은 9년, 여성은 12년 동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이 현실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73세까지 늘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아오셨지만 최근 들어 신체의 변화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오래 걷기가 힘들어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의 태도였죠. 큰아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집안일을 도우려 했고 작은 딸은 매일 전화로 건강을 체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80세가 되면 우리는 4개의 큰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의사와 약, 그리고 병원의 벽입니다. 두 번째는 노화의 벽, 세 번째는 치매와 인지장애의 벽, 그리고 마지막으로 80세라는 나이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벽입니다. 특히 80세가 넘으면 하루하루가 전혀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지고 암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더 쉽게 찾아옵니다. 더구나 치매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김명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80세의 벽은 두렵지만 이 벽을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80세의 벽을 멋지게 넘어선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명순 할머니처럼 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분들의 공통점입니다. 바로 없다가 아닌 있다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노화를 한탄하며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노화를 받아들이며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죠.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김영철 교수는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건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건강,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80세라는 벽 앞에서 두려움에 움츠러들 것인가? 아니면 이 벽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될 첫 번째 인생 조언을 통해 80세 이후의 삶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모두가 잘못 알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께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몸속에 암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놀라셨나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김영철 교수가 30년간 근무했던 노인 전문 병원에서의 연구 결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0명이 넘는 노인의 부검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음에도 생전에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삶을 마감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85세 이상 노인의 부검 결과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80세가 넘으면 우리 모두는 몸속에 암을 품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3세의 순자 할머니는 최근 들어 자식들의 강요로 매달 정기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늘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해야 해요. 예방이 중요하다고요. 엄마,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해요. 아프면 우리가 더 힘들어요. 자식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식을 챙겨 먹어야 했고, 좋아하는 음식은 모두 금지됐으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이명순 할머니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85세의 이명순 할머니는 5년 전 위암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대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암 진단받고 처음엔 눈앞이 캄캄했지. 그런데 김영철 교수님 말씀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우리 나이에 남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 바로 삶의 즐거움을 잃는 거래. 정말 그럴까요? 김영철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80세가 넘으면 암의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게다가 암 치료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삶의 질 저하가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고령자의 암 수술 후 회복률은 매우 낮습니다. 수술 후 일상생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수술 전보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거나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김영철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80세 이후에는 암을 발견하더라도 통증이 심하거나 음식을 전혀 섭취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명순 할머니는 5년 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선택 덕분에 수채화를 시작했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이명순 할머니의 위암은 5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8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보내느냐입니다. 과도한 건강염려증은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순자 할머니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녹즙 대신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먹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진도 줄였고 대신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80세 이후를 위한 첫 번째 인생 조언입니다. 과도한 건강염려증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두 번째 인생 조언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0세 이후의 식생활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집을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현대 의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80세 이후에는 건강을 위해 음식을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의 권유로 1년 전부터 철저한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녹즙, 점심은 현미밥과 채소, 저녁은 닭가슴살과 샐러드. 당과 지방, 염분은 최소화했고 술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드셔야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엄마,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기름진 음식은 절대 안 돼요. 자식들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하루하루는 점점 더 우울해져 갔습니다. 40년 넘게 일하면서도 매일 즐겁게 먹던 점심시간이 이제는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도 줄었고 손주들이 놀러 와도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없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이명순 할머니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이 왜 사는 거야? 맛있는 거 실컷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는 85세에도 매일 소주 한 잔 마시고 짜장면도 먹고 치킨도 시켜 먹어. 그게 내 행복이야. 정말 그래도 될까요? 김영철 교수는 이에 대해 놀라운 설명을 들려줍니다. 80세 이후의 노인은 장기 기능의 저하로 인해 영양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먹는 것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염분을 과도하게 배출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짠 음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합니다. 80세가 넘어서까지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 시기에는 음식을 통한 즐거움이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엄격한 식단 관리를 하는 그룹보다 자유롭게 먹는 그룹의 수명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명순 할머니는 매일 저녁 소주 한 잔과 함께 짭짤한 안주를 즐겼습니다. 의사는 술을 끊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한 잔의 술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 이 나이에 뭘 더 아끼고 참아.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 순자 할머니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즙 대신 따뜻한 된장찌개로 아침을 시작하고 점심에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가끔은 손주들과 함께 치킨도 시켜 먹죠. 놀랍게도 순자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불면증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음식을 통제하면서 잃어버렸던 일상의 행복이 이렇게 크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는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없어졌어요. 이것이 80세 이후를 위한 두 번째 인생 조언입니다. 음식과 즐거움을 참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세 번째 인생 조언에서는 자식들의 과잉 보호가 어떻게 부모님의 건강을 해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40대, 50대 자녀들께서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인생 조언은 많은 자녀분들께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영철 교수는 30년간의 연구 끝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원인 1위가 바로 자녀들의 과잉보호라는 것입니다. 다시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큰아들의 전화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오늘 운동하러 나가지 마세요. 날씨가 흐리네요. 점심 12시 작은 딸이 화상통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점심은 드셨어요? 배달해드린 건강식은 맛있으세요? 혼자 나가지 마시고 꼭 도우미 아주머니랑 같이 다니세요. 저녁 8시 큰며느리가 들러 냉장고를 점검합니다. 어머님, 이런 음식들은 드시면 안 돼요. 제가 내일 건강식으로 다시 채워놓을게요. 자식들의 사랑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40년 동안 봉제 공장을 운영하며 홀로 두 자녀를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김영철 교수는 이런 현상을 과보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들의 지나친 보호는 부모의 자존감을 낮추고 우울증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닌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과잉 보호를 받는 80세 이상 노인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5년가량 짧다고 합니다. 특히 일상적인 결정권을 빼앗긴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은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명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처음엔 나를 많이 걱정했어. 하지만 내가 단호하게 말했지. 너희들 인생이 있듯이 나도 내 인생이 있다. 내가 선택한 삶을 존중해 달라고. 그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 순자 할머니도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의 주인이에요.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한 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효도일 거예요. 자식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순자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동네에 한 바퀴를 혼자 산책합니다. 점심에는 친구들과 만나 수다도 떨고 때론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요리하는 재미에 푹 빠졌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내 삶을 내가 결정하면서 살기 시작하니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자식들도 이제는 저를 더 믿어주고 존중해줘요. 김영철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8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유지됩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선택을 믿어주세요. 걱정되더라도 지나친 간섭은 삼가주세요. 부모님도 한 인격체로서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의 시작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네 번째 인생 조언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85세에 처음 수채화를 시작해 전시회까지 연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뇌를 젊어지게 만든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내용입니다. 85세에 처음 수채화를 시작해서 90세에 전시회를 연 할머니가 계십니다. 바로 이명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80세가 넘어서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명순 할머니는 85세에 처음 복지관 미술 수업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다고 합니다. 너무 늦었다. 그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 위험하다. 다치면 어쩌냐. 온갖 말을 다 들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바로 도전하고 싶은 열정이었죠. 김영철 교수는 이런 도전이 단순한 취미 활동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연결망이 형성됩니다. 특히 80세 이후의 새로운 도전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후 새로운 취미나 학습을 시작한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60% 낮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경도인 지장애가 있는 노인들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명순 할머니의 작품들은 서툴지만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자식들을 키우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순간들까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손은 떨리지만 마음은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설렙니다. 이런 이명순 할머니의 모습을 본 순자 할머니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교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법도 익혔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글자도 잘 안 보이고. 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배운다고 놀랄 정도예요. 김영철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더 필요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퇴화하지만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놀라울 정도로 활성화됩니다. 80세 이후야말로 새로운 도전의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나 주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즐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수채화 말고도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흙을 만지는 게 좋아요. 내 나이에 뭘 하냐고요. 제 인생은 아직 진행형이에요.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명순 할머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진행형입니다. 80세, 90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진정한 도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늘 해보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도전하는 용기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5번째 인생 조언에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지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조언을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100세 할머니가 남긴 가장 큰 후회,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30년을 살았어요.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김영철 교수가 만난 100세 할머니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70세에 이제 얼마 못 살겠지 생각했던 그 할머니는 80세에도 90세에도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된 지금 뒤돌아보니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곧 죽을 텐데 하면서 거절했어요. 맛있는 것도 사 먹지 않고 좋은 옷도 안 사고 모든 걸 미루면서 살았죠. 하지만 이명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순자 할머니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85세에 처음 수채화를 시작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그랬죠.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고. 하지만 지금 90세가 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만약 그때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즐거움을 영영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김영철 교수는 이런 현상을 내일 모레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제 얼마 못 살아라는 생각에 현재의 삶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80세까지 건강하게 산 분들은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57년 더 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삶의 질 차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혼자 떠난 3박 4일의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면서 생각했죠.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내가 왜 이걸 이제야 경험하나 싶었어요. 그 후로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수채화 교실에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은 짧은 여행을 떠납니다. 손주들과 함께 요리하는 것도 즐기고 친구들과 맛집 탐방도 다닙니다. 이제는 내일 모레면 죽겠지라는 생각 대신 오늘은 뭘 하며 즐길까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워요. 죽음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김영철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8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성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 그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명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첫날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을 가장 행복한 날로 만들자. 여러분, 지금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저당 잡히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먹고 싶은 것을 드세요. 가고 싶은 곳에 가보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재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80세 이후의 삶을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인생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건강 염려증을 버리세요. 80세가 넘으면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음식과 즐거움을 참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술 한 잔을 즐기세요.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세 번째, 자식의 과잉보호를 경계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나친 보호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85세에 수채화를 시작해 90세에 전시회를 연 이명순 할머니처럼 도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을 즐기며 사세요. 내일 모레면 죽겠지라는 생각으로 현재를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매주 수채화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짧은 여행을 떠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저를 더 믿어주고 존중해줘요.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도 행복해하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효도인 것 같아요. 이명순 할머니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나이는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일이 기대되고 설레요. 김영철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0세의 벽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40대, 50대 자녀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과도한 보호나 통제 대신 부모님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효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0세, 90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95세 할아버지의 시를 들려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95세. 하지만 마음은 20살. 내일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리. 인생은 마지막 숨결까지 현재 진행형. 오늘도 나는 꿈꾸고 도전한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